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OECD 국가 중 50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어쩌다 정치권 소식은 자고 일어나면은 회의 토픽감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소식과 두 번째 섹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전북 지방선거 누가 어디서 나오나 이런 소식들을 묶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본 방송은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신청 무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첫 섹션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월 9일 취임식은 5월 10일이지만은 5월 9일 오후 6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정문 쪽으로 걸어 나오신다는 퇴임 뉴스가 청와대 뉴스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의하면은 전국에 히스토리가 있는 4만 1,000명, 4만 1,000명을 국회의사당 앞에 초대해놓고 취임 판파리가 울리겠습니다. 그 취임 초청자 명단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에 남녀노소 스토리가 있는 4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청이 되지만은 이명박, 지금 현존에 살아있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참석할 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신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저 역시 제20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전라북도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또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박종일 국민의힘 익산시 가성구구에서 뜨고 있는 그 박종일 후보도 초청장을 받았어요. 아마 전국에 형제간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아직 내가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또 박종일 우리 형제가 영광스럽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이 2022년 5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2027년 5월 9일 차전까지 5년간 연임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내걸은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공정과 상식.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키워드는 기인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오를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5년 동안 역임하셨는데 그 평가는 후세의 국민들과 역사가들의 평가가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면은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 역임하면서 그 본인이 내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걸 제대로 소임을 다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것입니다. 그 요즘 그 대통령 취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는가, 그 4개 언론사, 4개 언론조사에서 종합한 NBS 전국 지표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이다. 한 52%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도 여세를 몰아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을 그 압도적으로 좀 그 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40%대, 민주당이 30%대, 어떤 조사에서는 뭐 7%, 8%, 1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리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최근에 입법 독주, 검수완박 등 국민들이 대다수 62%가 반대하는 그런 입법 독주를 해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어요. 물론 그 110개의 국정과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중에 우리 고장의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새만금 문제인데, 그 우리 전북군의 그 지역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전북 과제는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전북 공약을 한 8가지로 요약이 됐었어요. 그 중에 이제 새만금 공약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새만금 메가시티, 이를 통해서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만들어서 해외 자본을 많이 좀 끌어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 제가 새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새만금은 지금 현 상태로 국제투자진흥지구 등 뭘 만든다 하더라도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민간 자본은 수익성이 보장돼야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제 의견은 새만금에 지금 극소수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 싱가포르나 라스베가스 같은 그 오픈 카지노가 투입이 돼야 해외 투자도 들어오고, 또 국내에 그 입법 발의만 된다면은 해외 투자 들을 것도 없어요. 강원도 정선 그 오픈 카지노 같은 그 카지노 사업이 입법화돼서 새만금에 들어오면은 전북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시에 일자리도 2, 3만 개가 일어나고 전북군의 경제가 몇 조 원의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이걸 뭐 도박 중독 피해라고 극소수가 반대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도박 중독 피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막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의 그 도민들은 출입을 월 1위로 제약한다든가,
그 월 얼마 정도 이상은 그 카지노에 투입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제도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취임식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전북권의 새만금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온통 뉴스 가지고 정치권 뉴스를 보면은 뭐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더 못한다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안개 정부기로 좀 들어갔습니다. 이 국민의 국민의힘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이 법안을 의결 공표했습니다. 퇴임 엿새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을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이라는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하는 이 본방송 시사 전망대에서도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뿐 아니라 법률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 종교단체 모든 이 국민들이 62% 이상이 검수완박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방탄법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서로 협치를 통해서 입법을 완결을 해야지 그 입법부의 위신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입법부에 일어난 정치 얘기를 사법부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게 코미디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부가 이미 통과는 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 강경파들이 있어요. 최근에 강경파들 특히 뭐 최강욱 의원인가 이 양반은 뭐 그 어디 뭐 방송에서 또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말실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저희들이 그 어릴 때 그 쌈치기라고 있어요. 어찌 니치 쌈, 뭐 그 쌈치기가 있는데 그 최강욱 의원이 그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짤짜리를 얘기했어요. 짤짜리를 어디 가서 그러면 숨어서 뭐하냐 짤짜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쌈치기가 또 짤짜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어찌 니치 쌈 이게 지금 쌈치기라고도 하고 짤짜리라고
하기도 해요. 최강 의원님, 그 성희롱 그 발언을 실수로 했으면 빨리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 다른 데는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왜 또 사고를 쳤습니까? 빨리 그 사과하시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그 헌법학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마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했냐?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게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을 했어요. 이 정의당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양심에 좀 가책을 받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이 검수완박을 찬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이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소리를 지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해서 오늘날 국회가 선진화법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통과법이 됐어요. 이건 정의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법이 중요 포인트를 보면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유법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유법이다, 유법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그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전북 지방자치 선거 대진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북 지방자치 선거 대진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나 중요한 이슈의 지역구를 간단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지사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도지사 후보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 약관 52세의 김관영 전 2선 국회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전북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관영 도지사는 2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 대표도 하셨고
또 새만금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또 국민의힘의 조배석 후보, 또 조배석 후보 역시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당 대표도 하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조배석 의원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 또 물론 판사도 했었지만은 철의 여인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 조배석 도지사 후보는 우리 익산 출신인데, 제가 그 최근에 MBC 우리 전주 MBC 방송에서 조배석 국민의힘 도지사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전북이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또 시의원 한 236개의 광역 시의원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에 236명의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의원, 시의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36명이 전원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어요. 도의원 한 명 없고 시의원 한 명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전라북도가 이게 선거입니까? 지방자치입니까? 저기 그 경상도에는 그래도 도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된 지역도 있고, 광역의원이나 시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는 민주당 그 정당이 광역의원, 시의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236개 광역 시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라고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걸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세계 역사상 한 지역에서 이렇게 싹쓸이하는 선거는 없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사실 말해서 공천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 일꾼 뽑는데 무슨 공천이 필요해요? 이 공천은 국회의원들이 하수인 비선 조직 역할을 하고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거 아닌데 이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시의원이, 도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정당을 대변하지 이 지역 주민을 대변합니까? 이건 진짜 이건 바꾸지 합니다. 21대 국회에 지금 동물국회라고 식물국회 그보다 더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이 다음 선거 때는 정당 공천 폐지, 이거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 공천 폐지하는 그런 당은 퇴출시켜야 해요. 정말로. 아니 어째 236명 전라북도 도의원, 시의원 중에 민주당이 싹쓸이고 국민의힘이 하나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전라북도의 지역 지방자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제 고향 전북 익산시를 놓고 몇 개 선거구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익산시장은 역대의 지방선거를 지방자치를 하면서 역대의 뭐 조한용 시장님, 최기종 시장님,
이한수 시장님, 박경철 시장님, 현재 지금 정헌율 시장님까지 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정헌율 그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지금 경선 후보로 올라왔어요. 조용식 후보, 최종호 그 후보를 경선에서 리드해서 민주당 후보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 전라북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의 그 경선이 본선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헌율 후보가 경선에 올라와서 지금 뛰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임석삼 국민의힘 을지구당 당협위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임석삼 당협위원장이 전략 공천으로 뒤늦게 익산시장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국민의힘 그 양자 그 당의 양자 대결 속에서 무소속의 전 시장이었던 박경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고, 또 이명택 익산시의원이었던 이명택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 선거를 보면은 현직 시장 대 새롭게 국민의힘으로 임석삼 후보, 무소속의 전임 시장했던 박경철 후보, 신해의 젊은 이명택 후보가 익산시장 본선 경쟁을 놓고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의원, 익산의 도의원 선거는 이번에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민주당에서는 제1선구구의 김대중 도의원, 2선구구에는 김정수 후보 도의원, 제3선구에 윤영숙 후보, 제4선구에서는 신해 한정수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결정이 됐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익산의 가성구구가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가성구구의 김대중 도의원 후보에 대적하고 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인데, 김대중 후보도 익산시장을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다가 접고 도원으로서 이번 경선에서 올라왔어요. 김민서 후보 역시 익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그 도연으로 급수를 좀 내려와서 도원으로 지금 가성구구에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국민의힘의 김민서 후보 지금 한판 승부가 벌어졌어요. 그 둘 다 김대중 후보나 김민서 후보나 시장을 후보를 꿈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판 승부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김대중 후보, 김민서 후보, 또 유일하게 익산시에서 또 그 전라북도에서 여성 도의원 후보로 김민서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여기에 또 물론 이따가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익산 가성구구의 시의원은 또 박종일 후보가 또 국민의힘으로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민서 후보가 여성 도의원 후보로서 그 많은 그 정당의 그 조직과 그 여성 그 도의원 후보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익산의 그 도의원 2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김정수 후보와 같이 뛰는 무소속의 차유성 후보가 있어요. 차유성 후보. 제3선거구에서는 윤형석 후보와 같이 뛰는 손문선 도의원 후보가 또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도의원으로서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익산의 시의원 선거구는 제가 선거구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한 몇 개 선거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가성구구, 여기는 이제 3명의 그 시의원을 뽑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사람은 최재현 후보, 그 다음에 그 박철원 후보, 최종호 후보가 민주당의 그 경선에 올라온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인 사전 5기에 박종일 후보가 지금 열심히 지금 표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박종일 후보는 4번 떨어지고 5번 도전한다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불굴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정의당의 3선에 도전하는 김수현 후보, 그래서 최재현, 박철원, 최종호, 박종일, 김수현 이렇게 5명이 티켓 3장을 놓고 피 터지는 선거 전쟁이 들어갔습니다. 가선거구는 그렇고, 익산시 다선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종대 후보, 강경숙 후보가 이번에 경선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무소속에는 강종태 후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인철 후보도 그 예전에 한번 낙선한 그 경험으로 지금 아주 열심히 지역 바닥을 지금 훑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의원 후보가 2명을 뽑는데, 하여튼 그 민주당의 강경석, 박종대, 무소속의 강종태, 박인철 이런 후보들이 그 중에 2명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면서 익산시의 라선거구로 넘어가겠어요. 여기에도 2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민주당에서는 조은희 후보, 최영철 후보, 뭐 한상호 후보도 지금 등록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선옥 후보가 있어요. 여성 시의원 후보인데, 이 박선옥 후보도 익산시에서는 여성 시의원 후보로서는 유일합니다. 그 도의원의 김민서 후보, 또 시의원의 박선옥 후보, 그 여성 후보들이 지금 둘이 나왔죠. 그 국민의힘 박선옥 후보도 예전에 그 한번 도의원에 출마해서 낙선은 그 아주 똘똘한 그 후보인데, 이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무소속 후보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무소속 후보가 백준용 후보, 조남석 후보, 문석배 후보, 조규대 후보, 신광택 후보, 여기에 무소속에 한 5명 이상이 지금 모였어요. 그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그 익산에 갑을 그 국회의원 선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갑에는 김수웅 의원이 있고 을에는 한병도 의원이 있는데, 이번 도의원 그 후보 경선을 보니까
익산 갑 지역의 김수홍 후보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한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익산의 그 지역구 정치 성향을 보면은 이춘석계가 있고 익산 갑을 놓고 보면은 한병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춘석계와 그 이춘석계와 김수홍 계가 좀 이렇게 맞물려서 이번에 그 도의원 경선에 올라온 그 후보들이 이춘석계가 올라왔다. 또 저쪽 한병도 지역구는 또 한병도 의원과 좀 뭐가 좀 이렇게 같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왔지 않냐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기상 변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지구의 김수홍 후보나 을지구의 한병도 후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거구가 빠진 선거구는 다음 방송에 또 제가 이슈가 되는 지역구를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 빠진 우리 도의원, 시의원 그 후보 지역들 오해 마시고 정보를 제가 받아서 다음 방송에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21대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국회의원을 수입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21대 국회 탄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제발 21대 국회에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